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주식 플러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잠들어 있던 내 계좌에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주식 플러스로 여러분의 수익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아나운서 부탁할게요. 네, 저희 코주부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의 멘토님께서는 방송 말미에 또 히든 종목까지도 알차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셔도 오늘의 멘토님,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또 히든 종목과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AI로 강력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계시는 바로 이미정 멘토님입니다. 이미정 멘토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승 가능한 유망주들 많이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수익률에 있겠죠?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종목씩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파인 엠텍으로 17.76%, 또 엠로 이 종목 기억이 납니다. 공략하고 바로 다음날 슈팅이 나타나서 22.3%, 1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타났던 종목이죠. 또 루트로닉, 이 종목은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의료기기, 미용 관련주 잡아주셨습니다. 15.18% 수익이고요. 선익시스템 11.73%, 현대공업으로 20.94%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수익률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방송이 끝나면 QR코드 문도 닫힙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씩 우리 멘토님께 수익률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멘토님께서 20%가 넘는 수익률 또 단기간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 가져가셨는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이 2차전지 관련주에 속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테마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면서 현대공업도 지난달 들어서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의 주요 내장재로 들어가는 차량용 시트패드와 헤드레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또 전기차 이 차종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올해에도 호실적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장 생산 능력이 연간 30만 대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가동 시작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 현대차의 전기차 시트 공급업체인 현대 트랜시스와 6년 동안 약 7,500만 달러 규모로 이 내장되는 고부가 시트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지난 3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그리고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4월 12일에 최고점 한번 형성을 했습니다. 9,65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런 이후에 고점에서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20%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요. 최근에도 다시 반등 구간에 접어들고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올해 하반기에 더욱더 상승 탄력 이어받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현대공업 다시 한번 재공략 타점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재공략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기회입니다. 이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QR코드 문도 닫힙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노크해도 안 열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파인 엠텍입니다. 해당 종목 아직도 기억이
나요. 히든 종목의 힌트로 파인애플이라고 아주 강력한 힌트를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네.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폴더블 폰의 그 힌지라고 하죠. 내장 힌지 부품을 통해서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으로 17% 넘는 수익률 만들어내셨습니다. 멘토님, 아직 파인엠텍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 라인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엠텍이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핵심 부품, 내장 힌지를 통해서 올해에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좋았는데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폴더블폰과 이 자동차용 부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인해서 가공 기술이 더욱더 좀 강점으로 확보를 한 상황이고 또 이와 함께 올해에도 영업이익 무려 444억 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이 5세대 폴더블폰 모델 외장 힌지 형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파인엠텍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올해 전반적인 실적을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28% 그리고 영업이익도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 이익 전망치까지 함께 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인엠텍이 제가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는데 좀 단기간에 수익을 좀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17% 정도 시위를 실현을 했는데 우선 파인엠텍이 IT 부품, 폴더블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관련 테마가 상승을 해줬고 그 중에서도 파인엠텍이 좀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좀 횡보를 하다가 이날 3월 말부터 다시 한번 반등 추세에 접어들고 지금 이번 달 19일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해줬고요. 사실 지금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있는 구간에서 좀 돌파를 했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보시면 1,360원인데요. 이 구간에서 조금 이 쌓인 구간을 돌파한다면 이 매물 구간 상단 돌파 시에 추가적인 슈팅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파인엠텍도 노란 독방 안에서 제가 세부 전략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엠텍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더욱더 꼼꼼하게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이민정 멘토님과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엠로입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 급등했던 종목으로 멘토님께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 삼성 SDS 인수로 한번 또 떠올랐던 종목인데요. 멘토님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로가 SCM 관련주인데요. SCM 국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진입하고 바로 다음 날에 좀 당일 슈팅이 나와졌던 기업이고요.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 엠로의 신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AI 솔루션 고객사 또한 글로벌적으로 반응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최대 실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697억 원, 또 영업이익 111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넉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올해 확대되면서 호실적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위 계속 차지를 하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20년 이상 구매 영역에서 축적이 되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바이블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 바이블 서비스를 최근에 출시를 한 이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면 그 중에서도 엠로가 가장 크게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엠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고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이미 좀 실현하고 보유 종목에서 제외는 했는데요. 보시면 이 종목도 IT 부품 관련주들이 지난달부터 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엠로도 3월 중순부터 계속 강세 보여주다가 조금 횡보하더니 이번 달 20일에 다시 한번 최고점 찍었고요.
최고점이 68,800원이었는데 이날 고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오늘 20%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엠로가 향후에도 계속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 보이면 단기간에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은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슈팅, 단기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인 만큼 이 종목 방송 히든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만큼 히든 종목에 대한 슈팅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말미에 준비되어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나는 편안하게 미리 좀 알고 싶다, 아니면 종목명과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리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닉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미용기기 관련주로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또 국내외 사모펀드에서 인수 소식이 있어서 한 차례 뜨겁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대표가 하는 말에 따르면 매각설 절대 없다.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 인수를 했지 매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멘토님, 이렇게 매각설로 인해서 이슈를 받고 올라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 대표가 매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멘토님은 어떻게 루트로닉 보고 계신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이 리오프닝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국내에서 이 미용 의료기기 부문에서 매출 1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제가 이 루트로닉도 단기간에 이미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6%, 그리고 영업이익도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더욱더 실적 성장세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주요 판매 지역들 중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 이런 기타 지역까지 집중을 하면서 분기별로 실적 성장폭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이 매각 검토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제가 24일에 일단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요. 이날 29,850원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 일단 제외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인수 관련해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인수를 위해서 협상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를 계속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이 신규 장비를 더욱더 많이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 신규 장비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안과나 체형관리 쪽으로도 시장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신규 장비 판매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레이저 장비도 매출 부문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제품 믹스까지 함께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루트로닉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비 판매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매년마다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고 피부 미용 업종 내에서도 가장 크게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 제외를 했지만 이 관련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입해 보셔도 충분히 다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좋습니다. 보면 매각설이 올라왔을 때 멘토님은 이미 수익 청산을 하셨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매각설이 없다라고, 매각설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 회사의 대표가
대주주가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이 대표의 지분율이 약 20%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들은 인수를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증자나 공개 매수 양식을 통해서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각설에 대한 재료 소멸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멘토님은 수익 청산을 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나는 아직 내 포트에 수익이 났던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루트놀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열려 있을 때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선익시스템입니다. 이 선익시스템은 애플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멘토님께서는 이 메타버스 또 VR 관련주들 교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도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24일에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해주셨던 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고요. 멘토님께서 11%가 넘는 수익률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선익시스템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에 속하는데 이번 해 들어서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고 관련주들이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선익시스템이 계속해서 강세 보였다가 또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선익시스템이 크게 수에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익시스템이 중소형 패널인 OLED와 또 마이크로 OLED 소재 증착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AR, VR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서 선익시스템도 동반 강세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애플에서도 이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헤드셋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선익시스템 개별 이슈도 발생했는데요. 애플이 최근에 디스플레이에 선익시스템의 IT용 8세대 OLED 증착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익시스템이 이날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투자했을 때 선익시스템의 OLED 증착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OLED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 선익시스템의 증착기가 또 캐논 토키 장비보다 더욱더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애플은 일본의 캐논 토키 증착기 사용을 좀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캐논 토키 장비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LG 디스플레이가 선익시스템과 협력을 해서 IT 기기의 제조를 위한 증착기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 이날 일단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슈팅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25일에 우선 45,450원 부근까지 고가를 찍은 다음에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이틀 연속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더 조정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선익시스템 한 11%대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다시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도 조금 더 주가가 눌렸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가 늘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기회 꼭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께서는 여러분들께 꾸준히 수익률 안겨주고 계신데요. 파인 엠텍으로 17.76%, 엠루로 23.3% 수익입니다. 두 종목 역시 모두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 단기간 슈팅,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안겨드린 수익률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트로닉으로 15.18%, 그리고
그리고 선익시스템 11.73%, 현대공업으로 20.94% 수익률 보유 중에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이 이 수익률표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수익을 드리기 위한 종목들로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AI로 더욱더 강한 매매 전략,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세울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4월이 한 거래일만 남아 있잖아요. 또 내일 그리고 5월 달에 우리가 4월의 끝 마무리와 5월의 시작을 어떻게 같이 함께하면 좋을지 이슈를 함께 찾아보고 그 안에서 업종과 또 종목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네,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좀 오랜만에 올라와준 건설기계 테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긍정적이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두산마켓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4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영업이익도 90% 넘는 상승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마켓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권가에서 빅 서프라이즈에 달성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강세 나타나 준 것 같고요. 이 제품군이 모두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고 또 북미 부문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재료비와 운송비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사상 최대치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북미 시장 호조에 따라서 관련 다른 기업도 지금 상승세 보여줬는데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해줬습니다. 또 최근에 국내 건설기계 모두 글로벌 자원개발 수요와 함께 또 인프라 투자 특수로 올해 1분기에 두 자릿수 수익성 계속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 일자리법이 통과가 되고 안전규제 강화에 따라서 건물의 유지보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 건설기계 테마가 큰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좀 두산마켓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두산마켓이 건설기계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가장 크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루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북미 시장에서 이 소실적 이번 1분기 지난해에 이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택시장의 확산세가 줄어들었기는 한데 이 비주택 부문에서 건설 지출이 굉장히 견조했기 때문에 이런 서프라이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품 수급과 공급망 문제까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물량이 좀 수급된 모습이고요. 또 두 달이 안 되는 수준에서 이 딜러 재고가 아직까지 크게 모자라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도 이 수요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실적 상향할 수 있는 이 두산마켓 주목해 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멘토님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사실 아직 조금 이번에 1분기 호실적 달성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고점 구간까지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 구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더욱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부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혹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또 1분기 호실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최고점이 아직 아닌가요? 최고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도 이 상승세가 좀 더 지속이 되는지 며칠 동안 확인을 하시다가 여전히 빨간불이시면 그때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좋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우리 중국과 한국의 건설 시장 음. 조금 불황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종목의 첫 번째로 건설기계 관련주 우리 두산 밥캣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그 이슈 속의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세에 주도했던 테마인데요. 한번 테슬라가 1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을 받았었고요. 이 조정을 겪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 CEO와 접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이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 테슬라가 국내와 함께 투자를 결정을 한다면 입지나 인력 부문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다라고 밝히면서 여전히 네. 최우선 후보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고요. 또 한국을 방문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삼화전자, CIS, 에코프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네. 제가 바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CIS 좀 주목해 보시면 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CIS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라줬더라고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핵심 업체인데요. 믹싱 공정을 제외하고 전극 공정 턴키 공급이 가능한 2차 전지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있고요. 또 3분기부터 신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4개 공장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사가 계속 다변화되면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안까지 이 신공장 인허가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또 전체 생산 능력이 최대 5천억 원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에 들어서면서 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더욱더 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부터 이 더욱더 큰 폭으로 더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장 증설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외형 성장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극 공정 부문에서 이 해외의 턴키 공급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까지 해외 메이저 업체들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국내 신규 수주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SFA가 이 CIS의 지분을 25% 넘게 인수를 했다고 밝히면서 턴키 공급에 의한 수혜 입을 거라는 전망 속에 또 강한 상승세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성 좋은 해외 배터리 셀 업체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서 지금 바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해 본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연이어 하락하던 시장을 오늘 좀 끌어올렸던 게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이 LG 엔솔을 비롯해서요,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2차 전지주들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 멘토님께서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주셨던 CIS도 오늘 또 5%대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시는 종목들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세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사료 업종입니다. 최근에 사료 관련주들 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 오늘도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 보여줬습니다. 게나디 제네바 러시아 대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가 제기한 문제들을 놓고 좀 진전이 이뤄지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유엔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 협정이 2차례 정도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다음 달 18일 이후에 연장 여부가 더욱더 불투명해진 거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이 대사관이 수출 장애물을 제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진전이 없는 한 다음 달 18일 이후에 협정이 갱신되지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오늘 이 파기 우려가 지속이 됐고 그래서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료 관련주들 중에서 한일사료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올라줬는데 팜스코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덜 올랐고요. 또 축산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해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자회사인 팜스코푸드를 흡수 합병했다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팜스코푸드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팜스코의 공장이 사료 생산량의 100만 톤을 돌파를 했다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 팜스코가 최근에 좀 상승세 보여줬지만 여전히 아직 고점 구간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곡물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 이 부분에서도 팜스코가 인상을 하면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도 팜스코 좀 주목해 보시면서 눌린 구간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팜스코입니다. 그러면 멘토님, 사료주가 오르기 때문에 축산주가 오른다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료주랑 축산 관련주가 모두 식품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갖고 있고 또 관련주들 중에서도 팜스코는 좀 덜 올라서 더욱더 크게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른다. 사료를 뭘로 만들까요? 곡물로 만들죠. 그럼 네. 사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사료는 누가 먹을까요? 바로 축산, 육개가 됐든 돈육이 됐든 축산 관련주들, 사료를 먹는 동물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발생되는 이 종목, 우리 사료 관련주 속에서 우리가 팜스코 챙겨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또 육개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한 차례 주목을 받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료주가 올랐을 때 오르지 않은 이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멘토님이 준비해 오신 네. 교육 강의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주식 플러스 레슨 주제로 경영권 분쟁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대표적인 기업이 SM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하면 기업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지분율 싸움인데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굉장히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부실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남발할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줄여지는데 이 최대 주주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최대 주주 비중이 굉장히 큰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기술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최대 주주 지분이 적으면 책임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분식회계나 횡령 또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주주의 지분율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주주 지분율이 적은 회사의 경영권 참여 목적 5% 정도의 지분 공시가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는 호재로 발생을 하는데요.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실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 경영권 분쟁으로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때 건실한 회사인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건실한 회사의 경영권 분쟁 이슈는 좀 단기적인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분 매집으로 인해서 유통 주식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에서 좀 부실한 회사의 경우에는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지분율이 얼마나 높은지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슈가 발생한 종목에 올라타셔서 추가적인 수익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우리 또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좀 활짝 문을 열고 반기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영권 분쟁 속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지금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에 가져다만 되셔도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가 보일 겁니다. 해당 링크 타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히든 종목을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히든 종목을 만나뵙기 전에 여러분들께 왜 히든 종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힌트를 아낌없이 드리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하는 종목명과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함께 하셔서 장중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함께 전략을 세워서 수익률을 끌고 가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저희 히든 종목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간 또 히든 종목과 관심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이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종목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 저희 방송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파인애플이라고 과일 이름 힌트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4월 6일에 매수하셔서 파인엠텍으로 17.76%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 엠로입니다. 엠로 역시도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 우리 멘토님께서 잘 잡아주셨는데요. 22.3% 두 자릿수 강하게 또 안겨주셨네요. 또 뿐만 아니라 루트로닉 또 미용기기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15.18% 수익 안겨주셨습니다. 선익시스템, 또 OLED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애플 관련주로 우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당일날 또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11.73% 강하게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현대공업, 또 2차전지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20%가 넘는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고요. 20.94% 수익률 달려가고 계시네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히든 종목의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히든 종목 역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단기 수익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히든 종목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업종이 지금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방산, 조선 관련주로 골라봤고요. 제가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액화 천연가스인 LNG선, 운반선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서 조선 업종이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조선소와 발전소에서 선박용, 발전기용 방산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국방부와 조선소의 전자통신 장비까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좀 큰 폭으로 매출액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올해 수주액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산주력 매출 부문에서 이 K9에 들어가는 엔진이 국산화 엔진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2025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동평균선이 수렴 그리고 골든크로스 구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조선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 속에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시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말에 한번 큰 폭으로 좀 올라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2월 26일에 좀 강하게 올라줬다가 이 매물이 쌓인 구간에서 좀 장기간 횡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횡보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개별 이슈와 맞물리면서 슈팅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달에 한 차례 슈팅 나와준 이후에 이번 달 들어서면서도 또 3번 정도 큰 슈팅 나와줬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면 일단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할 경우에는 트렌드가 상승 혹은 하락으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는데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최근에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함께 몰려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시세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정말 꾸준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다시 한번 최근 고점까지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은 방산주였습니다. 이 K방산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꼽아 오신 첫 번째 히든 종목 K방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산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오늘 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는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방산주에 대한 조금은 좀 재료 소멸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데요. 조금은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히든 종목을 또 방산주로 챙겨 오셨으니까 방산주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또 전략도 궁금해지거든요. 멘토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올라주지 않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로켓 발사가 아직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일정도 좀 소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슈팅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지난해 말에 한번 큰 폭으로 올라줬다가 이번 해 들어서면서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산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면서 슈팅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방산, 조선 관련주들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방산주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멘토님께서 꼽아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진행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재공략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첫 번째 히든 종목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남아있는 시간 8분 동안만 열려 있는 QR코드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이미정 멘토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K방산주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에서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도 도어 트림과 헤드라이너, 범퍼 이런 내외장재를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30% 그리고 120% 넘는 증가세 나타내줬고요. 또 완성차 생산 물량이 증가하고 글로벌적으로 이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올해에도 안정화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실적 상향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성차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물량 효과가 좋아질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안정화되는 효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미국의 서베너시에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라줬던 종목이고요. 자본금이 379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납품을 좀 큰 폭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총 1억 달러까지 투자가 될 예정인데 초기에는 이 완성차 생산 기준에 연간 20만 대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후에
조금 더 고객사의 생산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증산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억 원 정도로 매출액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고객사 생산 증가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성장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또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인 내외장재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기차 전용 공장에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고요. 또 현재 주가가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급 현황을 봤을 때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2일에 한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16,990원 정도로 상승한 이후에 장중에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계속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고 캔들이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은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다시 한번 강한 양봉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또다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은 흐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할 때는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장 중에는 좀 지난 고점까지 향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그 시도를 좀 그치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이슈가 계속 살아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 구간에 접어든 시기이고 또 매물 구간까지 이미 소화를 해준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앞으로 이슈가 살아있어서 추가적으로 상방이 열려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이 연속됐는데도 빨간불을 켜냈던 이 대형 자동차주들이 있었죠.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해서 또 부품주까지 함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골든크로스 구간에 와 있는 자동차 부품주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과 함께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3분 남아 있습니다. 3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입장하셔야지만 멘토님과 관심 종목과 또 히든 종목 두 가지 모두 전략 잡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부에서도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저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3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은 물론이고요. 톡방 상담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내 계좌에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속상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멘토님과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가 조금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톡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도 역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는 두 가지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방산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습니다. 골든크로스 구간에 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담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이어서 3부에서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까지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3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